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국어 학부 생활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만났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사용할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 방에, 채팅 방에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이걸 다운로드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보기 바랍니다. 네. 다 지금 업로드가 돼 있어요. 클릭하면 여러분이 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가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자,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부입니다. 한국어 학부는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학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어 전공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많이 있고 선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올 겨울에 두 번째로 입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2월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1월에 벌써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벌써 한 번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먼저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습니다. 네. 알렉산더 씨, 여기 채팅창에 있는 이 파일을 열 수 없어요? 지금 파일을 올려놨어요. 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네, 찾을 수 없으면 이따가 다시 메시지 주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교과 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생활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 학부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알면 좋은 정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지금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1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1학년. 네, 왕미링 씨 1학년. 자, 나는 2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2학년 있습니까? 없어요. 자, 네. 고길적 씨 2학년이에요? 아니죠. 지금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나는 3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3학년? 네. 알렉산더 3학년이에요. 네. 김경희 씨도 3학년이세요. 네. 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여러분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이 다릅니다. 자,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전에 대학교에서 얻은 학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140학점이 있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자, 2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에 공부한 학교에서 35학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105학점이 더 필요합니다.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전 학교에서 70학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70학점을 공부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이 필요한지 모두 다 알았죠? 네. 왕이릉 씨 몇 학점 필요해요? 140학점. 네. 아주 많이 공부해야 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고길적 씨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자, 몇 학점이 필요해요? 맞아요. 졸업할 때까지 70학점 공부해야 합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0학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학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학점 보세요. 첫 번째가 전공학점이 필요합니다. 전공학점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졸업할 때 나는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공부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학부 한국어 전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140학점, 105학점, 70학점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한국어 전공에서 42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45학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5학점부터 더 많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45학점보다 적게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42학점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링 씨는 140학점 중에 한국어 전공이 42학점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또 고길적 씨는 70학점 중에 42학점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전공으로. 알겠죠? 네. 자, 그런데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 왕위링 씨는 졸업할 때 이 140학점 안에 다른 공부도 필요해요. 전공 42학점 플러스 교양 학점이 18학점 있어야 합니다. 교양은 전공이 아니고 무엇을 공부하든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 중에 18학점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3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고결씨, 네, 좋아요. 알겠어. 고결의 아이폰이구나. 네네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자, 고결씨는 70학점 중에 전공학점이 42학점이 있으면 돼요. 교양은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3학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교양을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남는 학점이 있어요. 남는 학점. 자, 왕위링 씨는 140학점에서 자, 전공 42학점 그리고 교양 18학점
듣고 140학점이 되려면 80학점이 더 필요해요. 이 80학점은 아무거나 위링 씨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네. 네. 한국어 전공을 더 들어도 돼요. 교양을 더 들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 다른 것을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네. 다른 거 공부할 때 여러분이 나는 전공을 2개 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또 나는 한국어와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2개를 공부하는 것, 2개를 전공하는 것을 복수 전공이라고 해요. 복수는 2개, 더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개를 전공하고 싶을 때 자기 첫 번째 전공 말고 자, 2번째 전공에서도 똑같이 42학점이 필요합니다. 네. 영어를 복수 전공하고 싶으면 영어 전공에서도 42학점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학점을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하나의 전공만 할 건지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할 건지 그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네. 그리고 복수 전공은 아니지만 다른 전공을 교양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부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네. 부전공을 할 때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경영 다른 것을 2번째로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21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2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3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전공은 학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물론 공부하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면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한국어 전공을 공부할 때는 자, 전공학점 42학점 필요합니다. 네, 왕위링 씨처럼 네,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교양학점 18학점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80학점이 필요합니다. 이 80학점을 부전공을 해도 되고 복수 전공을 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고결 씨는 전공 42학점 듣고 거기에 더해서 28학점을 더 공부하면 됩니다. 네. 28학점은 뭘 공부하면 좋아요? 고결 씨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이거 저거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결 씨가 만약에 부전공을 하고 싶어요. 네, 부전공을 하고 싶으면 28학점보다 더 많이 다른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까 부전공 학점이 있었어요. 부전공은 21학점, 21학점이니까 지금 28학점 중에 21학점을 부전공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고결 씨가 복수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 전공하려고 할 때 2번째 전공은 36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결 씨가 다른 거 공부를 해서 2개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70학점으로는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70학점보다 학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계획을 잘 세우세요. 네,
고결 씨 잘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이 학점 취득을 할 때,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학점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자, 다시, 네, 지금 여기를 클릭하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학점 취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학번을 받았죠? 학번을 네. 받았어요. 자, 학번을 받고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매 학기 수강 신청하는 것을 계산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공, 교양, 자유, 학점, 어디에 몇 학점씩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받아갈 수 있는 수료증이 안내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수료증. 네. 자, 여기 수료증 안내되어 있는 곳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료증이 있습니다. 네. 수료증은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과정을 공부했어요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티피케이트이에요. 학교에서 줍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고급 과정 수료증. 자, 고급 과정이 뭐예요? 한국어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어요. 네, 고급은 높은 레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어 고급 과정 수료증은 여러분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자격증이에요. 우리 한국어 전공 중에 4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수료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네, 한국말을 잘하면 뭘 하고 싶어요? 네, 위링 씨는 한국말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 일단은 무역 쪽으로 계속 했으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네. 비즈니스에서 더 한국말을 잘 사용하고 싶죠. 네. 네, 좋아요. 아키코 씨는 왜 한국어 배워요? 한국말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네, 마이크 켜기 어려운가 봐요. 네. 자, 고결 씨는요? 고결 씨는 한국어 잘하면 뭐 하려고 해요? 고결 씨. 선생님, 저도 지금 통역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결 씨는 통역 쪽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수료증이 여기 있습니다. 위링 씨처럼 나는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료증이 있어요. 네. 한국어학부의 한국어 전공 과목,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 4과목 이상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 수료증이 나가요. 자, 또 고결 씨처럼 나는 통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는 한국어로 통역이나 번역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료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 이런 수료증도 같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수료증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런데 과목만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수료증을 줄 수 있습니다. 졸업할 때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뒤에 조건을 다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급 과정 수료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국어 전공에서 30학점 이수를 하고, 네, 거기에 한국어 전공 과목 3학년에서 4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 이 12학점을 이수를 해서 42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 과목들이 모두 C 이상의 학점을 받으면 여러분은 고급 과정 수료증을 받고 졸업을 합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이 있어요. 역시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 4과목을 C학점 이상으로 이수를 해서 42학점으로 졸업을 하면 여러분이 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국어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까다로운데요. 네, 한국어 전공에서 30학점, 그리고 3학년, 4학년 고급 과목 12학점, 그리고 네, 다른 학부에서 지정한 과목 2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통번역을 하려면 한국어와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다른 언어와 한국어를 같이 공부해야 해요. 그 학부에서 통번역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 과목을 6학점 이상 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 통번역할 수 있는 공부를 했다는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 학부에서 42학점 플러스 중국어 학부에서 가르치는 통역 번역 과목 6학점, 그러니까 2과목이에요. 2과목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그 자격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마다 필요한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이따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고급 과정에서 필요한 지금 12학점은 여러분이 3학년 과목 1학기에 있는 것 여기, 자 2학기에 있는 것 여기, 이 중에 네, 12학점 이수를 하면 됩니다. 전공 과목은 모두가 한 과목이 3학점씩이에요. 3학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12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4과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학기에 있는 것 2개, 2학기에 있는 것 2개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을 들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아까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이야기인데요. 한국어 학부의 한국어 전공 중에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자, 1학기에는 실전 비즈니스 말하기 듣기. 여기 비즈니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또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2학기에는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실전 비즈니스 읽기 쓰기.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 4과목을 다 들어야 합니다. 4과목을 다 듣고 모두 다 C학점 이상 받으면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수료증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 자, 이건 한국어 전공에서 30학점, 3학년, 4학년 과목 중에 4과목, 그래서 12학점, 그리고 여러분이 전공하고 싶은 번역 언어. 네. 고결 씨는 지금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결 씨는 이 중국어 학부 과목 중에 이런 것들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어 통번역 입문, 중국어 통번역 심화 이런 과목 2개를 들으면 졸업할 때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갈 수 있어요. 네. 또 중국어 학부에 가면 통번역 과정 수료증, 그러니까 중국어 통번역 과정 수료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더 공부해서 따로 통번역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여러분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본인이 그 공부하고 싶은 통번역 언어 전공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모두 다 그렇죠. 이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통번역 일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통번역 과목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어에도 일본어 통역 연습 입문, 뭐 번역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고 스페인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번역 연습, 통역 입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도 역시 여기 보면 베트남어 통번역 입문이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연습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통번역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외국어 학과에 있는 과목들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수강 신청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목들인데요. 자, 한국어 전공의 과목이에요. 과목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학년이 있어요. 학년.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 순서대로 한국어가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 온 분들은 한국어 초급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한국어는 쉬운 한국어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1학년이나 2학년 과목부터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나는 토픽 3급 이상이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1학년 과목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과목부터 공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을수록 한국어가 더 높은 과목이에요. 여러분은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도 위링 씨가 1학년으로 들어왔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 선택해도 돼요. 1학년 과목만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링 씨가 3학년 과목 중에 선택해도 되고 4학년 과목 중에 선택해도 돼요. 네. 저 다 1학년 거는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나요? 수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들어보고 너무 쉽다 할 수 있어요. 위링 씨의 지금 한국어 수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1학년 과목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위링 씨의 한국어에는.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와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한국어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보고 그러면 나중에도 수정 가능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어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 그 기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본인의 한국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키코 씨는 지금 네, 한국어가 몇 급쯤이라고 생각해요? 저요? 아키코 씨.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 토픽 6급을 탔어요. 아, 그러면 아키코 네. 씨는 네, 바로 4학년 과목부터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3학년, 어렵지 4학년 않아요? 과목을 중심으로 들으세요. 네네. 네. 네. 고결 씨도 그렇죠. 고결 씨 통역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선생님. 네. 저도 요급을 탔어요. 네, 그러면 3학년, 4학년 과목 중심으로 들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또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한국말을 지금 여러분처럼 토픽 4급, 5급, 6급인 사람들에게는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과목 중에 지금 4학년 과목 중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 있어요. 또 한국어 기초 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중급 한국 문화 읽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과목은 한국어 전공이 아니고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아키코 씨나 고결 씨나 네, 위릉 씨 네, 모두 다 한국어를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에 있으면 한국어, 고급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이 되는 공부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과목을 공부를 하면 한국어 교육 쪽 학점도 여러분이 이수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고민 많이 해보세요. 네, 여러분처럼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한국어 선생님이 네,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어 학부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고급 수준도 여러분이 익히면서 또 한국어 통번역 자격증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여러분이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잘 세워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부할 때 학기마다 여러분이 몇 학점씩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은지. 네.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에 18학점씩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에 18학점씩 공부를 하면 네, 교양 과목은 1학점 과목도 있고 2학점 과목도 있고 3학점 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전공은 보통 3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기준으로 하면 네, 6과목이죠. 네, 18학점은 6과목.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자, 나는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8학기 만에, 즉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사람들. 난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4학기, 즉 2년 만에 졸업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학기에 18학점 이상은 공부를 해야 그렇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8학점씩 공부를 하는데요.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좀 쉬워요. 그래서 높은 학점을 받았어요. 3.5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학기에 21학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학점씩 신청을 하면 더 빨리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방학에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계절학기라고 해요. 방학에도
네, 세 과목, 즉 9학점까지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규학기에도 공부하고 계절학기에도 공부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급하지 않으면 네, 저는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빨리 한다고 해서 네, 나의 실력이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돼야 우리 몸이 튼튼해지죠. 그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고 쉬는 시간도 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 실력이 튼튼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빨리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씩 공부를 오래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한 학기에 공부를 조금씩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을 최저 이수 학점이라고 해요. 한 학기에 네, 이렇게 3과목 이상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9학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한 학기에 3과목도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네, 6학점만으로도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학부장님 사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 아니면 졸업하기 전까지 다음 학기에는 내가 공부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2과목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 들면 학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네, 이런 신청서를 달라고 하세요. 최소 이수 학점 신청서라는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양식을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쓰고 그것을 학교에 내면 학부장님이 거기 사인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6학점씩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천천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수강 신청을 하죠. 여러분 수강 신청 하셨죠? 네. 수강 신청할 때 아마 여러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 나는 몇 학점을 듣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번 학기 말고 긴 계획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졸업할 때까지의 나의 계획. 네, 그래서 위링 씨는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네, 고결 씨는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큰 계획으로 보면 네, 한국어 수준에 맞게 네, 여러분 한국어 수준을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해야 해요.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보고 그것에 맞는 과목을 네, 매 학기 네, 3과목에서 6과목 정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학기, 다음 2학기,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이 한국어가 초급이에요. 그런데 오늘 온 여러분은 한국어 초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한국어 초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남는 학점을 한국어 전공을 더 공부하세요.
이렇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42학점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졸업할 때까지 한국어 과목을 많이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학부 공부 말고 또 뭐가 도움이 될까? 자기 모국어와 관련이 되는 과목을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링 씨는 중국 사람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위링 씨가 한국어 전공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 좋은 것은 중국어 공부예요. 네. 중국 사람한테 왜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해요? 네,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기꼬 씨한테는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나 일본어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일본어 공부를 하라고 하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분 모국어 전공 수업을 들으면 반대로 그 학과에서는 한국어로 여러분 나라 말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나라의 말, 여러분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어로 여러분 나라의 언어나 여러분 나라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한국인의 눈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국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지만 네, 일본어의 문법, 중국어의 문법 네,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문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네, 비즈니스에서 한국어를 쓰고 싶어요? 통번역할 때 한국어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중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일본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다른 학부의 과목을 공부한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어 초급이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자, 여러분이 한국어 중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네, 교양 과목을 좀 많이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양 과목은 한국어나 여러분 모국어와 관계가 없는 그런 정보들을 공부하죠. 예를 들면 컴퓨터에 관한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 관한 것, 네, 다른 나라의 또 역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분야에 관한 한국어를 또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온 위링 씨나 아끼꼬 씨나 고결 씨처럼 나는 한국어 고급 수준의 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수 전공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어 전공도 공부하고 다른 하나 전공을 더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무엇을 전공하면, 복수 전공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어 교육을 여러분이 공부해서 외국인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는 자격증, 즉 외국인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받아가면 좋겠어요. 네, 또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를 하나 더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또 고급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 학기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공부 계획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수강 신청을 이미 했지만 수강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하죠. 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네, 마이 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신청하기, 수강 신청하기가 여기 나올 거예요. 네, 수강 신청하기가 여기 나오면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과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전용이라고 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인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 전공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공 과목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 한국어학부 한국어 전공 들어오면 이렇게 외국인 전용이라고 된 과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권장 학년이 있습니다. 학년은 아까 한국어 레벨에 따라서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네, 초급, 중급, 2학년, 3학년은 중급, 자, 3학년, 4학년은 고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자, 여기 강의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테스트를 보고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에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강의 맛보기. 그러면 이 과목에서 교수님이 어떤 레벨로 공부를 가르쳐요?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네, 강의 평가는 이전에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클릭하면서 선택을 하면 자, 이 사람은 지금 두 과목을 선택했어요. 두 과목을 선택하면 두 과목에 대한 등록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 납부 누르면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했으니까 개강하면 수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에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수강 신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은 공지사항을 꼭 봐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스케줄이 지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잘 보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 두 번째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는 8주의 8번째 주에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15주째에 시험을 봅니다. 자, 8주째의 중간고사 그리고 15주째의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 스케줄이 미리 발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스케줄을 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출장을 가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자, 이유가 있어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교수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서류를 써요. 그 서류의 이름이 유고결시원입니다. 네, 이유가 있어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교수님에게 알리는 서류예요. 이걸
내야 해요. 교수님에게 내거나 아니면 튜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튜터는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네. 교수님 아니면 튜터에게 유고 결시원을 내세요. 그런데 낼 때 이유,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공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날 너무 바빠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네, 제가 그날 여행을 가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출장을 갑니다. 또는 그 시간에 제가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시간에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이런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알려주는 서류를 내주세요. 여러분이 출장을 가서 시험을 못 보면 회사에서 나온 뭐 출장 명령서 이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학원에서 수업을 해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 시간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를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교수님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런 일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유고 결시원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왼쪽에 지금 이렇게 양식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식이라고 하면 어떤 서류의 폼이에요. 다양한 서류들이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 양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고 결시원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서 교수님이나 튜터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메뉴 중에 쿱스 광장에 들어가면 한국어 학부 바로 가기가 나와요. 학부 자료실에 보면 양식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죠. 네. 시험을 봤어요. 내 점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무조건 마이페이지로 갑니다. 마이페이지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시험 바로 가기가 있어요. 시험 바로 가기. 클릭하면 여러분의 시험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과목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고, 자, 성적을 알고 싶어요. 네, 성적을 알고 싶어요. 그건 조회라고 해요. 내가 시험 점수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거죠. 요걸 클릭하면 점수가 나와요. 네, 시험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쭉 했어요. 네, 위링 씨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결 씨는 4학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싶으면 학교에 저는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는 여러분에게 졸업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 대학교에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졸업 신청을 할 때는 1학기에 졸업하는 사람은 4월, 2학기에 졸업하는 사람은 10월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려면 이런 자,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졸업하기
위해 7번, 7개 학기 공부를 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링 씨는 앞으로 7학기 공부한 이후에 수강 신청을 한 이후에 졸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2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5개 학기 이후에, 3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3학기 이상 공부를 한 이후에 졸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졸업 신청을 하는 그때, 예를 들면 4월, 10월 이때에 여러분 마이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학점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점수가 116학점 이상이 돼야 합니다. 116학점. 네. 고결 씨처럼 3학년 편입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70학점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70학점 플러스 70학점 플러스 네. 70학점 플러스 46학점을 더 공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졸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졸업 신청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기록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합니다. 자, 어떻게 돼야 하느냐? 여러분이 전공 학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어 전공으로 42학점이 있어야 돼요. 42학점 이상이 있어야 하고, 또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교양학점 18학점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학년 입학한 사람은 140학점 이상이 있어야 하고 2학년은 105학점 이상, 3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70학점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을 복수 전공을 했다. 그러면 이 전공으로는 45학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복수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한번 복수 전공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점은 이렇게 됐어요. 학점은 이렇게 됐는데 학점 평균이 1.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D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A, B, C, D에서 D 이상이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졸업시험이 있어요. 네, 졸업시험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네. 아기꼬시 교양 부분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네. 아기꼬시는 몇 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아기꼬시 1학년, 3학년. 그럼 3학년으로 들어온 사람은 교양 학점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교양 학점이 필요한 사람은 1학년과 2학년입니다. 3학년은 교양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들으면 돼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졸업시험을 패스를 해야 여러분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 신청하는 방법. 네, 당연히 여기 여러분이 이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졸업 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졸업에 관한 것이 있죠. 여기 졸업 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몇 학점 이수했는지 평균 학점은 몇 학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걸 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취득한 학점 그리고 평점 이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네. 여러분이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어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한국어 능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매 학기 초에 네, 한국어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네,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한국어 레벨 테스트. 그 시험을 보고 여러분이 중급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졸업이 돼요. 졸업 패스가 돼요. 네, 근데 그 시험에서 30점 이상을 받으면 중고급 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고 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돼요. 네, 여러분이 졸업 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토픽 시험 4급 이상 성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내고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3학년이나 4학년 때 토픽 시험을 봐서 4급, 5급, 6급 이런 합격증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고 테스트를 따로 보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졸업시험 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어학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졸업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네, 졸업 과제가 나갈 거예요. 졸업 과제는 에세이 쓰기예요. 주제를 주고 그것으로 에세이를 한국어로 쓰는 과제가 나갑니다. 그럼 이 과제를 내서 교수님들이 패스 점수를 주면 여러분은 졸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어 전공에서 이 졸업시험 페일해서 졸업시험에 떨어져서 졸업을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만들고 싶어요. 네, 학생증 여러 가지 서류를 여러분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방법은 학교에 2580으로 전화해서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온라인 신청. 네, 그리고 또 학생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이쪽 사이트로 가서 학생증을 만들면 됩니다. 학생증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웹 학생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난 학생증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네, 그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학생증은 꼭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거나 또는 갑자기 학교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으면 학부 사무실로 전화를 하세요. 2173-2376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밤이에요. 밤. 학부 사무실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일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데 여러분이 저녁이나 밤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학부 사무실에 연락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일로 전화를 하세요. 1644-5223. 네, 여기를 헬프데스크라고 해요. 헬프데스크. 이 헬프데스크는 365일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에 도와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학교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아요. 나는 외국에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헬프데스크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82-6907-6703.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연락처는 지금 메모를 해서 여러분 컴퓨터 옆에 딱 붙여두세요. 그래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연락할 수 있어요. 자, 이 번호는 메모해서 여러분 컴퓨터 옆에 붙여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 전화를 하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학부는 2개의 전공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전공, 한국어 전공이 있습니다. 자, 2번째 전공은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전공이에요. 한국어 전공과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들은 서로 도와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우미. 도우미는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을 도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한국 친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학부에서 한국 친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연결을 해줘서 그 친구하고 이메일이나 SNS로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청해요? 여기 클릭하면 여러분 도움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우미 신청서를 내세요. 그러면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처럼 신입생은 지금 도우미를 학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줄 수 있어요. 연결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좋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도우미 친구들과 대화를 잘 하면서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음은 우리 학교에 있는 케이스터디 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케이스터디 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토픽 시험 준비하는 특강들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케이스터디 센터에 와서 한국어 시험 준비를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진행이 됐던 과목들인데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도 여기 케이스터디 센터 페이스북 들어와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케이스터디 센터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국어 학부 안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고 있죠. 그런데 곧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아마도 오미크론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이 곧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 특강은 매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꼭 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에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발생한 동안 우리가 학교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밴드나 아니면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특강 안내 포스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에요. 네,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요. 가온누리, 너울가지, 시나브로, 차곡차곡, 라운소리. 네, 모두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공부하는 동아리. 네. 그런데 이 동아리들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어 해외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해외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학생들 발런티어 동아리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대신 네, 여러분 같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바로 어울림이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밴드에 보면 어울림 동아리 안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네, 또 한국 친구들에게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친구는 일본 친구를 통해서 일본 문화 배울 수 있고 네, 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친구를 통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함께 배우는 그런 동아리예요. 어울림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학 중에는 네,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요. 네, 한국어를 해외 가서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를 공부해 보는 해외 문화 탐방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 아주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올 겨울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부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초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학부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 밴드. 여러분 학부 밴드 초대장 받았죠? 받았어요? 밴드 초대장? 네, 가입하셨어요? 밴드에 가입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밴드 가입을 안 한 분들은 밴드 가입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강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도 여러분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특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하지만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자주 방문해 보면 좋겠다 하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면 웹 자료들을 여러분 무료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나는 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한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세종학당 아시죠? 네, 세종학당. 네,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세종학당에서 온라인 과정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세종학당에 들어가면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학교 공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으면 이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터디 코리안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터디 코리안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외국인 학생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세종학당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종학당과 스터디 코리안 안에 있는 콘텐츠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여러분이 방문을 해보면 여러분에게는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아주 좋은 많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유튜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재미있는데 가끔 유튜브 안에 있는 콘텐츠들은 이상한 콘텐츠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콘텐츠는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세종학당이나 스터디 코리아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믿을 수가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학교 생활할 때 학교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서 사이트 이 정보를 좀 클릭하면 좋겠는데요. 다 한국말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듣는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팅으로 대화를 많이 하죠. 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질문을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에 글로 남기고 또 교수님들도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온라인 채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네, 예의를 지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의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날마다 몇 시에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은 몇 번 학교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올 생각이에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케줄을 세우세요. 자, 여러분이 오전에 공부를 할 것인지 오후에 공부를 할 것인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월, 수, 금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것인지 네, 여러분의 일주일 스케줄 안에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매주 적어도 3번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학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스케줄 모두 다 공지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요. 여러분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학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네, 공지사항 어떻게 확인해요? 학부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학부 홈페이지를 들어와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와도 좋아요. 네, 데스크탑으로 들어와도 좋아요. 노트북으로 들어와도 좋아요. 아무튼 학부 홈페이지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여러분이 직접 합니다. 네, 거기에 학사 일정이 있어요. 학사 일정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케줄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이 언제 있습니다. 언제까지 졸업 신청을 합니다. 언제 수강 신청 변경을 합니다. 이런 것 모두 다 학사 일정입니다. 네, 기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내용은 모두 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을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네,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학교 홈페이지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보면 여러분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몇 학점 신청하셨어요? 네. 위릉 씨는 몇 학점 신청했어요? 저 18학점. 와, 네. 6과목. 네, 그러면 6개 과목을 공부해야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18학점 하셨죠? 네. 맞아요? 18학점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그 과목이 있죠. 과목. 네. 과목에 있는 교수님, 그리고 튜터님하고 여러분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공부를 할 때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질문을 해야 할까요? 네, 과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과목마다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여러분이 글을 남기면 교수님이나 튜터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게시판은 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전체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친구들이 보는 거 싫어요. 교수님한테 나하고만 이야기,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쪽지가 있어요. 여러분, 쪽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쪽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쪽지를 클릭하면 그건 교수님이나 튜터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쪽지를 보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면 쪽지를 보내시고요.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쪽지를 통해서 네,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터 선생님들은 우리 학부, 한국어 학부의 튜터 선생님들은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남겼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바로 대답은 못하지만 그날 안에는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날 안에는 대답을 하실 거니까 조금 네,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 몇 시간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안에는 대답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것은 학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학점을 계산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여러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몇 학점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걸 계속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점 이수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스케줄인데요. 자, 지금 내일까지 수강 신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강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아직 수강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죠? 네, 수강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강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다 수강 신청하셨나 봐요. 손을 든 사람이 없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으면 이제 공부를 해봐야죠. 네. 월요일 아침 9시에 공부가 시작됩니다. 네. 자, 아침 9시에 이제 과목이 열려요. 네. 그러면 9시부터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공부를 해봅니다. 공부를 해보고 자, 첫 주에 먼저 여러분이 신청한 과목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 과목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목을 바꿀 수가 있죠. 네. 자,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어요. 정정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바꾼다는 말인데,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이 6과목을 신청했어요. 그럼 6과목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과목 신청했는데 네, 7과목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건 안 돼요. 네, 6과목 중에서 A 과목을 B로 바꾸고 B 과목을 C로 바꾸고 이건 돼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과목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네, 그 안에서 이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중간고사 아까 8주째 시험이 있다고 했죠? 8주. 네, 이번 학기에는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네, 중간고사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볼 수 없으면 여러분 교수님한테 무슨 서류를 내라고 했죠? 무슨 서류 내라고 했죠? 유고 결시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요. 유고 결시원. 네, 이걸 내세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그날 출장을 갑니다. 제가 그날
밤에 수업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방법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중간고사를 봤어요. 성적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간고사를 너무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끝까지 공부를 해도 내가 이 과목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강 신청한 것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취소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과목을 계속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과목을 이제 그냥 공부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철회를 하면 여러분이 그 과목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지 않아요. 네,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해서 여러분이 등록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안 좋은 점수 기록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수강 신청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았어요. 나는 계속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15주째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번 학기의 기말고사는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스케줄을 여러분 달력 있어요? 달력? 네, 달력. 자, 저는 이런 달력이 있어요. 작은 달력이 있는데 네, 작은 달력, 큰 달력 거기에 네, 표시해 놓으세요. 자, 표시. 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스케줄표 안에도 넣어두세요. 네,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이거 모두 다 여러분 체크를 꼭 해두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학에도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 그러면 계절학기 네,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절학기가 열려요. 네, 근데 계절학기는 여러분이 정규학기 때 15주 동안 공부하는 것을 3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학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네, 그런데 나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바빠요 하는 사람은 계절학기를 하면 좋은 점수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계절학기 신청은 잘 생각을 하고 하세요. 네, 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이 되면 그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여러분 점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네. 여름방학을 시작하게 돼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스케줄은 네,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아끼꼬씨 집중학기 수강 신청 기간이 있어요. 네, 집중학기 수강 신청하세요라는 것이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있어요.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돼요. 중간고사가 지나고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 그때 계절학기, 집중학기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네, 신청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계절학기에 9학점, 그러니까 세 과목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집중학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첫 학기에 하나 테스트로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괜찮다. 네, 나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집중학기 때 2과목 정도? 3과목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새 과목은 하지 마시고. 네, 자, 좋습니다. 학교 생활, 여기 지금 학교 홈페이지예요. 학교 홈페이지 안에 메뉴 중에 여기 대학 생활이라고 있어요. 이 대학 생활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네, 이런 것이 나와요. 여기 왼쪽에 또 이렇게 메뉴가 있죠. 네, 이 중에 여러분 쿱수 길라잡이, 길라잡이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매뉴얼들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강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PC로 수강 신청하는 매뉴얼이 있고, 모바일로 수강 신청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네, iOS하고 안드로이드 2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수강 신청 관련해서 네, 매뉴얼 받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에 가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28일은 아침 9시에 강의가 열려요 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건 첫 주만 그렇습니다. 첫 주만 월요일 아침 9시에 열려요. 두 번째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수업이 열려요. 네, 2주부터는 2주, 3주, 4주, 5주 쭉은 매주 월요일 0시에 강의가 오픈이 돼요. 매주 수업이 열립니다. 여러분. 네, 공휴일과 관계없어요. 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도 수업은 열려요. 그러니까 매주 수업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주의 수업은 2주까지 들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출석이 인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주 열리는 수업은 제 생각에 매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주까지 기다리면,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것이 열렸어요. 그런데 일주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 2개가 되죠? 그러면 자, 7주까지 공부했어요. 자, 7주 컨텐츠가 열렸어요. 다음 주가 이제 8주 중간고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2주씩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7주 수업을 아직 안 들었는데 중간고사를 봐야 해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출석은 2주까지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매주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출석을 하세요. 네. 2주가 지난 뒤에 그 과목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각이 돼요. 네, 지각. 그런데 지각을 3번 하게 되면 한 번 결석이 됩니다. 이건 시스템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결석이 네, 전체 수업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F 학점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업을 듣더라도 여러분 F 학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매주 수업을 들으세요. 매주. 아시겠죠, 여러분? 매주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 F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국인이 계시면 네, 네, 한국인 분들은 지금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죠? 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외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이 한국어 과목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네, 수업을 다 들어도 무조건 F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 전공은 외국인들만 들을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수강 신청을 잘못하신 거죠. 네. 자, 그리고
매주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하는데요. 예, 전체 수업 시간 70% 이상 들으면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목마다 여러분 그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보통 3학점 과목은 75분 이상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한 주에 한 과목이 75분 이상으로 강의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6과목 신청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한 과목씩 공부하도록 스케줄을 그렇게 정하세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 왜냐하면 한 과목이 75분 이상 공부를 해야 해요. 네, 75분 이상이니까 어떤 교수님은 80분, 어떤 교수님은 85분, 어떤 교수님은 90분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과목씩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바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 공부할 때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 전공은 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공부를 할까요? 네, 여러분 과목방에 들어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의록은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책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아웃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 파일을 여러분이 열어놓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록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강의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의 노트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화면에 나오는 PPT가 있습니다. 네, 그 PPT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예요. 네, 어떤 교수님은 강의록하고 이 강의 노트가 강의 교환이 똑같은 교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여러분이 클릭해서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그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네, 헬프데스크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1644-5223, 해외에 있는 분들은 82-2-6907-6703. 네, 메모해서 여러분 컴퓨터 옆에 붙여 놓으세요. 네. 자, 시험 이야기 다시 합니다.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 교양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꼭 봅니다. 네, 여기 게시판, 아까 얘기했던 6.5 결시원 다운로드. 자, 여기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게시판에 가세요. 게시판 보면 아래 양식함이라고 있어요. 양식함을 클릭하면 거기에 6.5 결시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다운로드 했다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과제는 과목마다 달라요. 과제가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를 꼭 보셔야 돼요. 보통 과제는 한 번이나 2번 정도 있고요. 네, 출석은 학습 시간에 70% 이상 추가하면 출석이 된다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네, 학습 시간을 100% 채우면 진도 100%가 됩니다. 진도는 어떤 교수님은 점수로 넣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점수로 넣지 않는 교수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목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학습 참여도를 점수로 넣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학습 참여도는 여러분이 게시판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라는 것을 점수로 해주는 건데, 네, 게시판에 글을 10번 쓰면 10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면 네, 이 학습 참여도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0번 이상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때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네, 그 강의계획서 안을 보시면 돼요. 시험이 몇 퍼센트 있는지, 과제가 몇 퍼센트인지, 출석 진도 몇 퍼센트로 하는지, 또는 학습 참여도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성적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면 성적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은 교수님이 나한테 준 성적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교수님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봐주세요. 다시 평가해 주세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그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요. 장학금은 성적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은 학생 순서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15학점 이상 시청한 사람들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점수가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신청한 학점이 많은 학생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인 씨, 네, 나가야 한다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 잘 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수학점도 똑같다. 그러면 전공을 누가 많이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발을 합니다. 네, 장학 안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학부에서 여러 가지 그 오프 활동이나 특강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한국학부에서 그동안에 어떤 특강이 있었는지 보고 싶다 하면 네, 여기 한국어학부 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한국어학부에 관한 네, 안내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 학부에 물어봐야 되겠죠? 네. 자, 메일로 학부에 질문하고 싶으면 코리안 @coops.ace.kr로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학부에 있는 조교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전화 2173-2376 네, 학부 사무실입니다. 한국어학부 사무실 조교 선생님들이 전화를 받고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해야 되겠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네, 쉬운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일이 있을 때 학교의 모든 스케줄은 다 한국 시간이 기준이에요. 특히 시험,
시험 시간. 네, 시험 시간은 한국 기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외국에 있다면 자, 여러분이 있는 곳의 시간과 한국 시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해외에서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 계산은 한국 기준으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중요한 연락처 메모에서 컴퓨터 옆에 붙여두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네, 학부 연락,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헬프데스크. 자, 잘 메모를 해놓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네,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앞에 네, 지금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네, 이거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 전공이에요. 한국어 전공인 사람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면 네, 그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육 전공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네, 5번 항목에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육을 네, 전공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학부 안에 있는 다른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한국어 교육 전공 안에 있는 과목에서 45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45학점. 네. 그리고 그 45학점 안에는 5개의 종류의 과목이 있어요. 그 5개의 종류에 따라서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안에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한국어 교육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은 내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학부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은서 씨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어 학부 홈페이지 안에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네, 큰 흐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는데 네. 네, 여러분에게 한국어 학부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역시 혹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어요? 네,
네. 지우 씨, 당지우 씨 지금 질문 있어요? 한국어학부에서 부전공을 할 계획이라고요?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할 생각이군요. 네. 자, 그러면 부전공하면 한국어 교원 3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에 맞습니다. 21학점 해야 하는데 네, 지금 2개 과목을 들었으니까 네, 15학점, 앞으로 15학점만 더 이수를 하면 되죠. 네, 맞아요. 15학점만 더 이수를 하면 되는데 그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 한국어 교육 실습. 네,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은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15학점 안에 한국어 교육 실습 학점을 빼놓고 네, 다른 걸 더 들으세요. 네, 전공, 그러니까 복수 전공, 부전공 모두 다 교육 실습은 필수예요. 네. 네네.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 씨. 네. 한국어 교육, 네. 공부해서, 지우 씨도 좋은 한국어 선생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하세요. 네, 자,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학부 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네, 학부 밴드에 가입합니다. 밴드에 가입해서 여러분 선배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더 편리한 방법을 선배들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공부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해요? 손을 드세요. 전화를 하세요. 네, 메시지를 남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모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여러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지우 씨. 네, 중급 한국문화 읽기 과목 네, 22년부터 네, 네, 인정이 됩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 안에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과 그리고 튜터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